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오늘은 부자 마인드 17강, 부자 마인드는 부자가 되는 씨앗, 요것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부자 마인드라는 말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강의할 때 사용해 오던 말입니다. 네, 강의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유래를 설명을 해드렸나요? 저희 협회는 부자 마인드를 되게 중시 여기죠.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또 중시 여기는 어떤 그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부자 마인드가 뭐냐?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인데, 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궁금증이랄까요?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언제 생겼는지 유래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회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이제 그 지하에 제일 처음에 차렸던 사무실이 이제 컨설팅 법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와 동시에, 아니 이거하고 동시에 생긴 게 이제 매매법인이었어요. 그쵸?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파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양은 처음에는 컨설팅 회사인 중개법인을 만들었지만은 시작과 동시에 내 개인 투자 용도로 매매법인을 만들었죠. 이렇게 쭉 지내오다가 그 다음에 경매 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대한공경매사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협회가 요거보다 더 뒤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 무슨 일을 있었지 않을까요? 그죠? 협회를 만들었을 때. 이 컨설팅 법인과 협회 사이에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협회를 발족시키는 어떤 이거를 만드는 어떤 환경적 요소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 환경적 요소는 이 사이에 수많은 경매 직원들을 가르쳐보고 수많은 경매 고객들을 상대를 해봤다라는 환경적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고객이나 둘 다 똑같이 뭡니까? 투자하는 이제 경매계에 관심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보면 대부분 얼굴은 여러분들이 보면 쌍둥이 빼놓고는 거의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경매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얼굴은 각기 다른데 마음은 똑같더라는 거죠. 똑같더라. 이거를 저는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어떻게 똑같냐? 그러면 일은 쥐꼬리만큼 하고, 그죠? 돈은 엄청 크게 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똑같구만요. 공부는 쥐꼬리만큼 하고 성공은 되게 크게 바라는 것도 마음이 똑같더군요. 그리고 자기의 성품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또 남한테는 또 칭찬을 엄청 받고 싶어 하더군요. 이런 어떤 이상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이상한 마음들, 이상하죠? 근본 없는 마음들이죠. 그죠? 논이나 이곳에 어떤 벼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 나중에 쌀을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이, 얼굴은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순수성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대부분은 저만 순수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그 마음이 왜 늙을수록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간사해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돈에 있어서의 이 마음들, 그죠? 돈하고 관련이 안 될 때는 한없이 자비로운 척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의 호주머니랑 관련된 일만 딱 벌어지면 바로 얼굴색부터 바뀝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조금 어떤 돈을 쓰거나, 자기의 몸을 쓰거나,
자기 나름대로 시간과 비용을 쓴다. 그러면 벌써 본색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보는 제일 쉬운 방법은 돈과 노가다, 즉 일하거나 시간 투자를 어려운 일을 딱 시켜보면 바로 본색이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영웅 본색처럼 소인배의 본성 같은 거가 본색이 쉽게 드러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쓰게 하거나 노동을 하게 해보면 그 즉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 이런 이상한 대도 않는 마음을 가진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고객도 있고. 그럼 이 고객들에게 경매로 돈을 버는 빠른 길을 제시를 해왔지 않겠어요? 너는 이래서 돈을 못 버는 거고 당신은 이래서 돈을 못 버는 것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고치겠느냐라고 하면서 길과 방법론을 제시하다 보니 그 노하우가 수년간 쌓였지 않겠어요? 한 5년 가까이 쌓였겠죠? 그럼 이 쌓인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도기안이 혼자서 알고 있었던 어떤 평범하게 느껴졌던 지식들이 일반인들은 거의 이상한 마음들이 있다 이거죠. 공부 안 하고 학교 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얘한테는 이렇게 설명하고 쟤한테는 저렇게 설명하고 이런저런 설명들을 많이 해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은 머리다 보니까 다양한 비유하고 예를 많이 들었겠네요. 그죠? 이 사람한테 적합한 예를 들고 저 사람한테 적합한 예를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쌓였겠죠? 그러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협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란 게 경매라는 것을 너무 뭘 모르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생각이 왜곡이 되었는데 어떻게 큰 돈을 벌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 생각에 근거한 행동도 바꾸세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를 부자라면은 이미 부자들은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어떤 평범한 상식에 속한 정도도 일반인들은 이런 간단한 생각조차도 안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부자 마인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부자 마인드라는 거는 요걸로도 2시간을 강의할 정도로 길지만 저희 그 팟캐스트에 제일 처음에 부자 마인드 강의를 올려드렸고 부자 마인드라는 건 결국은 부자들이 갖고 있는 평범한 생각들이 부자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부자거나 또는 앞으로 부자 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부자가 가진 생각이 있고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이 갖는 생각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인과의 법칙을 믿더라는 것이죠. 내가 5시간 공부하면 5시간밖에 효과가 안 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돈을 못 벌면 내가 뭔가 못 벌 짓을 한 거고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돈을 벌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돈 벌 짓을 골라서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돈 벌 짓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돈 벌 짓은 월급을 타먹을까? 아니면은 무엇을 하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재테크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하지? 원금 손실이 좀 적은 걸 좀 해야 되겠네. 그쵸? 원금 손실이 적어야 돼. 그럼 원금 손실이 적는 거를 만족시켜 주자니 또 고수익이 안 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반인들이 또 보면 경매 좋다고 하고 덤비고 그럼 먹을 거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꺼리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일반인들이 꺼리는 게 어떤 거지? 요런 거구나. 그러면 일반인들이 꺼리면 나도 꺼려지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네 마음을 고치면 되겠네. 그렇죠? 즉 간단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탈 때도 지하철을 타는데 출퇴근 10,000원 지하철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 좀 앉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가고 싶어. 딱 이렇게 지하철이 들어와. 그럼 여기 서 있다가 지하철에 이렇게 차량들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은 통상은 제일 이 사람들이 그 계단 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한 요 가운데 부분에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탑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나도 계단에 내려왔지만 좀 더 귀찮지만 여기까지 걸어가서 제일 앞 차량에 타야지. 이 머리를 쓸 수가 있고, 야, 귀찮지만 제일 뒤에서 기다려야지. 왜냐면 계단에서 내려와서 좀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의 대다수는 여기에 모여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앉아서 가고 싶다면은 빠른 다리가 필수겠군요. 어, 무릎이 아프거나 빠른 다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되죠. 여기가 아무리 뭐 빨리 이동하려고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이 먼저 타버릴 거니까. 그래서 눈치껏 이걸 보면서 자기가 빨리 잽싸게 이동을 하다 보면 이런 데 타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같은 지하철을 타도 내가 앉아가고 싶다 그러면 행동 수칙이 따르듯이 경매라는 것에서도 경쟁이 약한 부분 쪽에서 큰 수익을 보고 싶다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 수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행동 수칙. 이 행동 수칙을 요약을 하면 부자 마인드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컨설팅 고객을 상대해서 설명하던 것들이 체계화되면서 협회에서 시작을 했고 협회에서 교육을 해 나가면서 용어를 정립한 게 부자 마인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자 마인드라는 거가 이름이 굉장히 이제 잘 지어진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인과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불편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돈을 큰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태 가난한 원인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상하게 술 먹고 꼬장 부린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사람을 불러들이게끔 행동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김유신 장군이 말을 청관녀에게 찾아가는 말의 목을 쳐버렸듯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 인과 현재의 삶, 과죠. 현재의 삶, 현재. 이 현재의 삶이 싫으시잖아요. 그럼 여태 하는 짓을 하지 마세요. 바로 1분 전까지 했던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오던 짓은 절대 안 바꾸면서 요거는 절대 안 바꿔요. 이는 씨앗이 되는 건 안 바꾸면서 결과를 바뀌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황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호황된 생각이죠. 이 호황된 생각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버릇이 됩니다. 호황된 생각이 버릇이 돼서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마인드라는 것은 강의할 때 사용했다. 예. 과거에는 좀채 듣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부자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뭐 별다른 내용도 없으면서 단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란 정도로 표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군요. 아마 이 책을 쓸 때 대학의 교수들이 부자란 단어를 부자학 개론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었었고요. 이 책을 쓸 때 부자라는 단어 우리에게 누구나 가슴을 울리는 단어가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충분히 남을 도울 정도의 재산도 갖고 있으면서 베풀어도 티도 안 나는 그죠? 쌀이 한 1000가마 있으면 한 가마 남 줘도 티도 안 나죠. 그런 정도의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면은 남을 도울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로 재산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좀 더 부자 된 다음에 해야지 라고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자들에 대한 단어들이 되게 그 당시에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눈여겨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커리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강의들을 이렇게 딱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속에서의 부자학 개론이라든지 부자 되는 방법론을 보면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자 마인드라고 하면 매우 구체적이고 경매 투자로 돈을 번 전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런 부자 마인드 없이는 절대 경매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절대 경매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요 말을 믿기 싫으시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책을 쓰고 지금까지도 이 부자 마인드 하나로 모든 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PT 과정에서 나오는 우량물건 검색 훈련, 시세조사, 시세분석, 현장조사,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즐거운 명도, 전월세 내는 법, 매매까지 이게 모두 다 진주에 구슬 깨듯이 부자 마인드라는 실로 꺼져 있다. 요거를 깨닫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저는 어차피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론적인 것을 경매가 이제 처음 하거나 경매로 큰 재미를 못 보신 분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경지를 깨닫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경매에서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10년 했다, 10몇 년 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10년 한 직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매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종의 주접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큰 돈을 못 벌면서 몇 년 했다라는 말은 반대로 내가 얼마나 멍청한 줄 아느냐라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랑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한국에서는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차피 뚫린 입이니까 떠들어도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이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혹세무민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분명한 거는 진본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효과 본 사람들도 존재는 합니다. 자, 이런 부자 마인드를 배우고 터득하는 데 노력을 최우선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은 어디다 부으라고요? 부자 마인드를 배우고 터득하는 데 최우선을 하십시오. 부자 마인드를 배우고 터득하는 사람이라면 이상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한 짓. 이상한 짓의 대표적인 건 표리부동이죠. 표리부동. 그죠? 이상한 짓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 이상한 짓. 표리부동. 언행이 또 불일치. 이런 것들이죠. 이상한 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은 벌고 싶은데 예를 들면 대인관계를 할 때 있어서 대인관계도 보면 웃겨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아전인수식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즉 이런 부분들 이상하다. 좀 뭔가 좀 모순이 되네. 우리가 시세조사할 때도 모순을 발견하라고 제가 자꾸 주문을 하죠. 부동산 업자의 말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다르요. 완벽하게 다른데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시세조사를 하는 경매 투자자조차도 이 말이 이렇게 다른지를 잘 몰라요. 신기할 정도로 저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한데 앞말과 뒷말이 분명히 다른 말인데 말하는 놈도 모르고 듣는 놈도 모르고 그런 말들의 홍수가 돼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거죠.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것부터가 부자 마인드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모순이 보여야 되고 그 모순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기도 모순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경매는 명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명검은 혼자서도 빚을 바랍니까? 아닙니다. 명검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누가 명검의 주인이라고 했습니까? 고수입니까? 아니면 하수입니까? 예, 고수여야만 명검의 주인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아도왕인가 사자왕이 이제 썼던 게 엑스칼리버라는 명검이죠.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중세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검 하면 엑스칼리버가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기억하시죠? 엑스칼리버?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탁 칼이 박혀 있잖아요. 그죠? 칼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게 이 돌인데 이거를 뽑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된다라는 설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기억에는 아도왕 같은데 아니면 알아서 수정을 하십시오. 이거를 이제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탁의 기사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관심사였죠. 아도왕 또는 사자왕 리처드 그래가지고 중세의 이제 그 기사들 얘기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어떤 매력적인 얘기였죠. 그런 어떤 동서양의 어떤 설화를 보더라도 항상 보물은 원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손을 탈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보물입니다. 보물과 같은 경매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소설을 읽어보면 보물을 탐내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항상 끝에 가면 오직 한 사람만이 보물을 차지한다. 그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보물 임자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설화들을 많이 보면 그렇습니다. 경매도 그와 같습니다. 경매가 보물이라면 경매의 효능을 최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이고 부자만이 경매로 부자가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경매로 부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가난한 사람이 경매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미 부자인 사람만이 경매를 잘 이용한다니 의구심이 들지요. 이렇게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죠. 말 장난처럼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은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맞죠?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콩의 씨앗을 예를 들어 봅시다. 콩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씨앗은 나중에 성장해서 무엇이 됩니까? 예, 콩이 됩니다. 여러분이 콩을 얻고자 한다면 팥씨앗을 뿌릴 것이 아니라 콩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오직 콩씨앗이어야만 콩을 얻습니다. 즉 경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즉 콩씨앗을 얻으려면 콩을 얻고 싶으면 처음부터 콩씨앗을 뿌려야만 콩을 얻듯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처음부터 부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부자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은행 잔고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자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사자로 태어난 놈이 사자가 되는 것이지 물론 아기 때 사자는 원숭이나 고양이한테도 놀림을 당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얘가 사자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자로 태어난 놈이 사자가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난 놈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경매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인데 은행 잔고가 박한 사람, 없는 사람이 경매를 이용해서 자신의 본신 실력인 부자가 어떤 재현되는 것이죠. 그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팥씨앗을 뿌려서 콩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부자인데 아직 부자로서 모양을 갖추기 전에 사람을 씨앗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사자가 태어나서 이미 사자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애기 사자는 원숭이한테도 놀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미 사자이지만 아직 사자로서 모양을 갖추기 전에 사자를 사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부자이지만 아직 부자로서 갖추기 전에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거는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부자인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즉 부자의 의미를 단순히 현재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부자란 현재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왕자가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왕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현재
현재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현재 안 갖고 있더라도 원래부터 부자 될 소질이 있다면 경매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는 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래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면 경매 투자를 하더라도 별 재미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요거를 공감하는 PT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현재 투자할 당시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직업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저 지식도 별로 없어요.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매에서 더 빠른 실적을 내는 것이 많이 봤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로 돈도 더 있고 직업도 괜찮고 지식도 많고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경매에서 실적을 발휘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 이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직업으로서 이 직업에서 조금 공격적 성향이 강한 직업들, 이런 직업은 또 이렇게 실적을 발휘합니다. 즉 같은 공무원인데 약간의 성품이 공격적 성품을 가진 헌터로서의 어떤 성품을 가진 분들은 또 경매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것은 어떤 직업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오로지 자신의 어떤 성품과 관련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나중에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할 시간이 있을 건데요. 그때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 마인드를 어떻게 알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명쾌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다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부자 마인드는 인과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인과의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행 잔고나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의 증가 속도가 작년, 이게 금년 아닙니까? 2016년이다. 2015년이다. 2014년이다. 2015년은 2014년보다 나아야 되고 2016년은 2015년보다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듯이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보다 더 못 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늙어서 내리막을 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40대, 50대에도 뭐 비슷하게 산다. 그러면 60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내리막 탑니다. 반드시. 그건 왜 그렇습니까? 40대, 50대에서 하던 돈벌이를 60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70대에는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할걸요. 그래서 40대, 50대 때 이런 큰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 내리막을 타게 될 것입니다. 왜?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집도 사줘야죠. 교육도 해줘야죠. 그죠? 그러면서 살살살살살 내리막을 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대, 30대, 40대, 50대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